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기사 두 가지 보고요. 다음에 이제 다우 차트, 금 차트, 비트 선물 차트, 그리고 오늘 롱 청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차트, 알트코인은 리플 차트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그 교체 매매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체 매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뭐 이 기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이런 거 말고 어 악재 말고 사실 호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이야기할 거는 이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을 했고 해당 코인도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 같은 거는 그냥 그 호재나 악재 필요에 따라 이제 갖다 붙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제 좀 보면 미국 SEC 월시저 피닉스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거부했다.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26일 최종 거부를 했습니다. SEC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비트코인 시장 내 시장 조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SEC에서 이 ETF 출시 신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SEC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시장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ETF 신청을 승인을 해줄 때는 이 시장 조작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가 신청했을 때만 그때 이제 SEC에서 승인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ETF 출시 신청이 거부됐다, 이런 기사를 하나 이제 봤고요. 다음 기사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해당 코인도 전혀 이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같이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리플 XRP도 같이 이제 빠졌는데,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리플 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한다, 기사고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기업 리플이 국내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 센트비, 한패스, 와이어바일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중간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리플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코인원에서 이미 이제 자회사 코인원 트랜스퍼라는 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 이 크로스 출시를 위해 리플렛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코인원 트랜스퍼는 리플렛 사용 이후 월별 50% 증가된 송금액을 기록했으며 수수료를 일반 은행보다 90% 줄였어요.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싸고 수수료가 싸고 그 다음에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일반 은행보다 90%가 절감이 됐고, 거기에 속도도 일반 은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업체들을 내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이제 금융회사, 기존의 이제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이런 또 이제 송금 서비스랑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원활하게 이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은 전혀 반응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 뭐냐면 가격과 그 어떤 호재성 기사와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아까 이제 잠깐 그 SEC 이거 봤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호재 뭐 악재 기사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끔 활용을 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낸다거나 아니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데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두 가지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다우 차트 위치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는 뭐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어서 우선 어제도 일단은 0.46% 123포인트 다우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 검정색
이 추세선은 아직까지 뭐 깨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일단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 보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차트, 현재 이제 온스당 1650달러로 약간 이제 상승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다우 지수랑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다우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 금도 하락했고, 원달러도 올라왔다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을 했죠. 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우는 이제 어제도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이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도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제 달러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달러당 1216원으로 어제 대비해서는 달러 강세로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이틀 연속 달러가 약간 약세로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이 주식시장하고 금 그리고 이 원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어서 이렇게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 선물 차트를 볼 건데, 지금 이제 8,725달러로 어제 아까 이제 봤던 그 ETF 뭐 거절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선물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8,500달러 이 라인에 이제 갭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날 종가가 8,540달러, 그리고 이제 이날 저가가 8,575달러로 약 35달러, 이 갭이 이제 35달러 갭인데,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저가가 8,575달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짝 그 갭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가까지만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반등이 나와서 갭은 메꾸지 못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갭을 메꿔주고 저는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어제 롱 청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어제도 롱청산이 거의 한 600억 가량 롱청산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2억 달러입니다. 100만 1000만 억이니까 2억 달러. 원화로 하면 대략 한 2,400억 정도의 롱이 청산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에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롱 물량이 많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 하락을 시켜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이익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 8,500달러를 터치하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억 달러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루만 조정을 줘서 2억 달러 롱을 청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계산을 다 해봤을 겁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이제 하락을 시켰을 때 자신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비트맥스라든가 이런 마진 거래에서 자신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일까 따져보고, 차라리 뺐을 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조정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결국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물이라든가 롱숏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올릴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이미 이제 정해진 거다. 큰 방향성은 정해진 것이고, 그 큰 방향성에서 단기적으로 뭐 조금 더 하락을 시킬 거냐, 아니 좀 많이 더 하락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까지 위치까지 하락을 시키거나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시장 갈 길을 간다.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높은 위치에 있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개인들이 오히려 숏을 많이 쓴다거나 지금 이제 고가라고 판단해서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한다라고 하면, 세력은 오히려 더 끌어올려서 그 매도 포지션 취한 세력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하락을 시키더라도 하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때 폭스바겐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더 큰 세력한테 그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을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이제 1.15% 조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제 8,678달러인데, 아까 이제 선물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을 좀 못 메꿨어요. 현재는 이제 갭을 못 메꿨고, 갭을 이제 좀 메꾸고 올라오더라도 갭을 메꾸고 올라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이왕 이제 여기까지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 이 1200달러를 중심으로 박스 하단과 박스 상단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박스 하단부의 중심 8,876달러, 이 박스 하단부의 중심을 이제 이탈해서 완전히 복 마감이 된다. 이게 지금 어제는 이제 이 중심을 일단 깨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 200일평선하고 이제 거의 겹쳐 있는데, 어제 이제 종가는 200일평선 근처에서 이제 끝이 났고요. 오늘 일단 장중에는 이렇게 이제 아래꼬리 달고 이 박스 하단부로 내려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뭐 하루 이틀 더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이 그 정도 위치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하락 추세 벗어난, 지난번에 이 하락 채널에서 이때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이 자리까지도 최악의 경우는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박스 하단에 이 7,600달러 이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일단 종가가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스 하단부의 중심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부 중심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870달러, 20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현재 이제 65.69로 어제와 이제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단 이 삼각수렴에서 삼각수렴 아래로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해주면서 지금 이 중심 넘어가고, 이 추세선에 상단부까지 지금 붙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일봉에서 이제 50일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일봉 잠깐 보시면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5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제 4시간봉으로 돌아가서 잠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에 라인을 연결을 두 개를 하고요. 라인을 연결하고 이렇게 상승 쐐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쐐기에서 뭐 아래로 이탈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전적으로 큰 상승 쐐기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큰 상승 쐐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커다란 이 상승 쐐기 형태에서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중심, 처음에 이제 이 삼각 수렴했던 중심을 이탈해서, 이 중심을 이탈해서요. 중심을 이탈하고 이 상승 쐐기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와야지 다시 한번 도미넌스는 이제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중심 이제 64.4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상승 쐐기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6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4.2, 뭐 그래서 64를 완전하게 깨준다라고 하면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쭉 빠져줬는데, 비트코인 지금 달러 차트고요. 리플 달러 차트고요. 현재 이제 0.23달러, 0.29달러니까 23달러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단부까지 조정을 받았고, 제가 어제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커벤앤들 패턴으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비웨이브님이 커벤앤들 패턴의 경우 이 핸들의 위치가 피보나치로 0.618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 일단 이거는 커벤핸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커벤핸들에서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커벤핸들 패턴은 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정받은 위치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까지 눌러줬고요. 아까 이제 비트코인도 만약에 이와 같이 리플처럼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7,7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노란색 추세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결국
눌러주긴 했습니다. 눌러주긴 했는데 이 돌파했던 자리, 이 돌파했던 이 노란 추세선 이 자리를 이제 훼손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박빌부님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 수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노란색 수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도 이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 자리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랑 모양은 다릅니다. 이때는 이 머리가 아래로 이제 들어온 거죠. 움푹 오목하게 이제 파인 거고요. 지금 이제 볼록하게 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 대칭 형태로 진행됐던 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또 대칭 형태로 패턴이 반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 패턴이 이 노란색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이 노란색 수직선 중심으로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다시 상승해주고 지금 이 0.32달러까지 올라오는 이 모양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같은 패턴으로 다시 또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 또 저점을 올리는 이런 모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빠질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 지난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줄 때 몇 번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지난번 이때 하락 때, 그 스웰 지나고 이 하락 때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일정 부분이라도 정리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줄 텐데 이 기회를 줬을 때 또 이와 같이 다시 또 하락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급락하고 또 반등하는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이 20-30% 조정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일정 부분이라도 포지션을 정리해라. 그리고 나는 목표가까지는 절대 팔 생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눌러줄 만큼 눌러줬다. 그리고 그 이후의 패턴은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이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 매매에 대해서 이제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샤리스님 이제 Q&A 잠시 뒤에 이제 볼 건데, 샤리스님 그럼 같이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리스님이 2019년 6월 고점 이후에 최저점 기준 상승률을 살펴봤습니다. 퍼센트는 눈대중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장님이 비트코인 캐시보다 이더리움이 더 올라가서 비트코인 캐시를 구매했다라는 말에 깜놀해서 살펴봤고,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을 비교할 때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없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홀딩 물량, 저는 이제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지금 이제 알트장이라고 판단해서 알트코인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홀딩 물량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제 그 뭐 발음이 좀 부정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이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BSV랑 이더리움을 이제 매매를 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니코님도 또 이제 링크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도 링크랑 이제 이오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제 교체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이제 와사비님도 교체 매매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 지난달이죠. 1월달에 BSV가 이제 올라올 때, 이때 이제 이 BSV를 매도해서 분할로 매도를 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로 이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건 이제 종목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SV 교체했던 제가 이제 위치를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첫 번째로 제가 매도를 했던 때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매도를 했어요. 이 BTC 마켓에서 0.02일 때, 이게 1월 보시면 1월 10일 1월 10일에 이때 이제 0.02까지 올라왔을 때, 급등했을 때 이때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이더리움과 이제 리플로 교체한다.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BSV 뭐 최소 홀딩 물량 남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뭐 이더리움하고, 뭐죠? 리플로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했던 이 BSV 매도하고 이더리움, 리플로 이제 매수했던 이 부분을 어제 제가, 보시면, 이제 BSV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물론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더리움은 그 전에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이제 BSV보다 덜 받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보시면, 이 0.025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BSV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0.026인데, 지금은 살짝 올라와 있고, 어제 제가 교체할 때는 이더리움이 BSV보다 대략 이제 원화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비쌌습니다. 순간적으로 비싸서 그때 이제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BSV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1월 10일 이더리움 위치를 보면 1월 10일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0.017이었어요. 0.017이었고 0.02에 있는 BSV를 매도해서 0.017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지금 다시 이더리움이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졌을 때 이더리움을 매도해서 다시 이제 BSV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 분할로 진행하는 방법은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세우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걸 이제 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더리움이 BSV보다 10,000원 비쌀 때 뭐 10% 교체를 하고, 뭐 20,000원 비쌀 때, 30,000원 비쌀 때, 40,000원 비쌀 때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셔도 되고,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고 또 이제 교체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교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링크랑 이제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링크 지난번에 이 채널 상단부 das을 때 링크를 매도해서 그때 이제 아톰하고 이오스로 이제 교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이제 링크랑 이제 이오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링크를 이제 매도해서 이오스로 교체를 했고, 링크랑 이제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보시면 링크 현재 지금 이제 4만 다시 1,700 사토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난번에 링크 채널 상단에 왔을 때 이때 이제 4만 5천 사토시 뭐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링크를 좀 매도해서 이때는 뭐 이오스라든가 그때 이제 아톰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오스랑 링크랑 비교해 보시면 이 사토시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링크는 41,700 사토시고요. 이오스는 지금 41,700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뭐 링크가 비쌀 때도 있고 이오스가 이제 비쌀 때도 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아까 제가 뭐 이더리움하고 이제 BS 교체 매매 했던 것처럼 링크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뭐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트를 기준으로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거는 이제 각자 기준을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교체 매매를 하시면서 수량을 이 교체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교체 매매에 나가는 그 종목들은 그대로 수량을 유지시키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종목, 저 같은 경우 이제 XRP를 계속해서 이제 수량을 늘리긴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처음에 제가 뭐 이오스 100개, 뭐 링크 100개 가지고 교체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오스랑 링크의 그 개수는 합해서 200개를 안 넘게끔 유지를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나는 부분은 매도를 해서 그때 매도된 거를 가지고 리플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체 매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체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샤리스님 이 질문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제 흐름이 마비되는 시점에 급전이 필요해 급락한 코인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잘 대처해야겠네요. 물론 세력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이번 급락으로 특히 단기 자금에 큰 압박이 가해질 것 같네요. 힘든 시기 모두 성투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어, 일단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 해당 시장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금 관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투자한 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어제와 같은 급락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자금 관리가 안 돼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내가 코인을 매도해서 그걸 이제 현금화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히 자금이 어떤 여유로운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 일정 부분 올라올 때는 좀 일정 부분이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고,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만약에 뭐 하락을 하게 되면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여유 자금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포지션, 기존에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현금화한 부분보다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수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잠부나무님이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리민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한 간단한 저의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2015, 2016년에는 금 시장이 약세 시장이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 금도 같이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주식시장의 하락은 금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투기성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현재처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조여간다면 금값도 주식시장도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를 안 하고는 이 시장이 이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네요.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뭐 지급 준비를 인하하든 아니면 실질적 양적 완화를 하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통한 환율 전쟁이 돌입하면서 금값과 비트코인이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값이 2% 넘게 급락하면서 저는 리플 일부를 정리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 깨지고 아침까지 올리지 못한다면 3분의 2 정도를 정리하고 8,000대 초반에 다시 매매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비트코인 그 박스 하단부 중심 그 자리를 이제 깨고 내려가면 8,000대 초반이 채널 하단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까지 내려올 걸 염두해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하락으로 일본 과감이 지금 수준의 가격을 유지한다면 프랙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세력의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밑에 이제 CJ님이 리민스님이 작성해주신 글을 이렇게 편집을 해 주셨어요. 약간 이제 재미나게 편집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CJ님 글을 보면서, 리민스님 이제 글 보고 CJ님 글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이라든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그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혹시 이제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이제 표현해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 시장에 투자하면서도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CJ님이 이렇게 댓글을 재미나게 적어주시는 이유가,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별 재미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걸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CJ님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걸 적어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커벤앤들 패턴은 피보나치 0.618을 깨면서 패턴이 깨졌다고 보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죠. 비트는 아직은 패턴이 살아있는데 여기도 아슬아슬하네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합니다. 이번에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빼는 걸 보면서 개미 털기 시전한다고 느꼈습니다. 세력은 절대 개미 안 태우고 가니까요. 아마 이번 하락으로 많은 개미들이 패닉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개미를 털었다는 건 뭐다? 충분히 털렸다 하면 탈시간 안 주고 출발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이번에 올 상승이 무지막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은 없고 올려야 할 목표점은 있으니 짧고 크게 조정도 하루 이틀로 다 끝내버리고 빠르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목표까지 걸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조정을 추가적으로 더 줬다라고 하면 이제 비웨이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상승할 때는 예전에 그 조정 거칠 때 쉬었던 기간보다 좀 더 그 조정 기간을 짧게 주면서 상승을 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웨이브님이 적어주신 글 봤고요. 다음으로
코니코님이 이제 라인 링크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체인 링크인 줄 알고 체인 링크랑 이제 이오스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겁니다. 라인 링크 코인이 내일 미국 달러 마켓 거래소에 상장하고 4월 초에는 엔화 거래소에 상장한다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보와 의견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코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어제 이야기했던 뭐 클레이라든가 라인링크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포트에 일정 부분 담는 거는 뭐 저는 상관없다. 그건 대신 이제 본인이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 코인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에서 투자를 하시고, 뭐 30위권 바깥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내가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더라도 그 비중만 좀 조절하시면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동욱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2017년 3월의 리플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 2월의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소망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때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봉 스토캐스틱 533은 하락 진행 중입니다. 이 하락이 멈춰야 다음 상승에 대한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일봉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382 자리를 깨버렸습니다. 다음은 236 자리가 남아있는데 더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물론 38 자리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겠지만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 2017년 상승 시에는 주봉 7주선을 깨지 않았지만 지금은 꺾어버렸습니다. 즉 아직은 큰 상승의 기대감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리플이 진짜 상승이라면 캔들이 과감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직 우리가 말하는 큰 상승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밑에 이제 결론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론, 지금 리플의 대상승은 요원해 보입니다. 리플 홀더분이라면 실망감이 크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플이 상승해서 수익이 나면 청산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보조지표를 이용해야 하니까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이동국님이 이 의견 주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XRP 차트 설명드릴 때처럼 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다시 또 4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또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금 자체가 여유 자금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박스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지금까지 이제 기다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목표가가 왔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올려주셔서, 이동님이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차트도 이제 같이 올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서울의 달 구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이틀 사이 낙폭이 너무 커 당황스럽습니다. 증시 하락 예상하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 이동하였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코로나 등의 악재가 반영이 되는지요. 증시가 반응하는 악재에 역으로 호재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동했는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또한 현재 이오스 보유 중인데 주로 비트코인, XRP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혹 이오스의 전망이나 상승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라 판단하셔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이오스는 제가 오늘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증시 상황,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종목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세 종목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중도 이 세 종목의 우선으로 한 70% 정도 담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30% 범위 내에서 각자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해당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상승 방향성에 기반한 장기 포지션이라서 하방의 방향성이 나왔을 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커지는 파이의 지분을 담당하는 비트 대형 알트들이면 충분히 누리지 못한 기회비용 이상으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의 포지션은 대부분 중장기 상승 관점에서 비트 대형 알트 분산 포프리고 가끔 리밸런싱 하는 정도입니다. 아마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와사비님처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차트를 만드는 그분들의 시간표에 의하면 비트 8,500에서 빠지면 8,000달러까지의 계획된 이번 하락장의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8,000 라인이 그 채널 하단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파이가 커질 때라는 모두가 기대하는 상승 방향, 그것에
현실화까지 차분히 함께 기다리시죠. 중장기 방향성은 우상향, 기대된다는 말씀으로 이만 줄이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단기 방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단기 방향성에 관심을 두시는 이유가 많겠지만, 기회 비용도 될 수 있고, 수익의 극대화 등등, 단기 방향성 예측은 신의 영역이기에 우리 모두 겸손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예측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방향성에 기반한 모든 매매 방법은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타용 소규모 자금으로 무료함을 달래고자 한다면 한 가지 확실한 예측되는 영역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현재 시장 구조상 확실히 예상되는 100% 예측 가능한 것은 조만간 또 장대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강한 변동성입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 암호화폐들은 이런 변동성, 장대봉들이 하락형이든 상승형이든 많이 나옵니다. 컨트롤된 리스크를 가지고 강한 장대 양봉에도 리워드를 취하고 강한 장대 음봉에도 리워드를 취하는 방법이 한 예일 듯 합니다. 하지만 저도 호가창에 현혹되는 인간인지라 이런 매매를 직접 하는 것은 멀리합니다. 단지 현재 사용 중인 개인 제작한 트레이딩 봇을 개선해서 백테스트로 확률적으로 검증한 장대봉 전략이나 기타 변동성 전략을 자동으로 소금액으로 테스트해 볼 계획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만든 트레이딩 봇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바로 만들었기에 본인 컴퓨터나 본인의 아마존 서버에서 돌리셔도 됩니다. 이런 봇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 봇에는 차트도 나오고 실력 되시면 스크립트로 본인 전략 코딩해도 되고 탑재된 다른 전략 수정해서 본인만의 전략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봇에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시면 나중에 자세한 사용법도 공유 가능합니다. 또 저희 유튜브 계정과 트뷰 계정에 가입해 주시면 나중에 공유와 사용법을 위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여기 이제 유튜브 이 마크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해당 그 링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와사비님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신 것 같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 트레이딩 뷰 여기 트레이딩 뷰에 가입을 해서 만약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와사비님이 이제 무료로 다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